안녕하세요. 자, 우선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저는 이번 과정 명칭이 이제 저는 선행 문제 풀이반이고 다른 과목들은 뭐 기출 문제 풀이반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기출 문제라고 해서 따로 제가 과정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나오는 문제는 안 나와요. 사례는. 약술은 달라요. 약술은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근데 사례는 그렇지 않아요. 나오지 않은 거에서 내지 나온 거를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도 무단운전 사례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무단운전 사례 문제 또 나왔네? 이거는 뭐냐면 그 대신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케이스가 달라서 내는 거지 같은 문제를 또 내지는 않습니다. 유상운송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거에는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이 있었는데 이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이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사례를 낼 게 확 줄었어요. 또 요게 무면허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차이가 컸거든요. 뭐랑 비슷하냐면 한정특약 위반된 거랑 비슷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조금 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밴드 운영하고 있고 밴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뉴스에서 취급했던 얘기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데 그 이제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이제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해서 사망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은 그 아이의 옷이 문을 닫을 때 끼어서 질식한 거로 전제를 하고 제가 이제 어떠냐 한번 법률상 책임하고 보상 책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잘 쓰시더라고요. 잘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인트가 뭔지 즉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즉 운행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다들 잘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사상 면책약관 적용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있어서 혼동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라고 제가 좀 한번 올려드렸던 거고. 자, 무엇보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 기본소하고 우리 이거 약관하고 이거 같이 보시는 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거 얘기 반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더 이상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계속 반복이다. 반복이고 그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부분. 지금 잘 쓸 수 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잘 쓰는 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이게 뭘 물어보는 케이스니까 무슨 내용을 내가 써야 된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거고. 예. 자, 그렇고 우선 오늘 제가 프린트물 2가지 드렸는데 이거 첫 번째 거 이거는 그 1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기본 이론 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드린 것 중에서 질문 많이 들어오고 답 많이 틀리고 했던 것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고 두 번째 것은 지급보험금 산정 연습이에요. 지급보험금 산정 연습.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사례 문제 가지고 또 같이 이제 진행할 거예요. 한 20몇 문제 또 돼요. 예, 그거는 프린트물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 보시면 우선 1-2번 볼게요. 사례 케이스는 간단해.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A가. 그리고 졸음운전은 담벼락을 충격했대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른 거로 바뀌어도 다 똑같아. 무슨 뜻이냐면 운전 부주의로 앞에 차를 충격했다.
신호 위반하여 상대방 차를 충격했다.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를 충격했다. 뭐 어디 떨어졌다.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결국은 뭐예요? A라는 사람한테 과실이 100% 있는 사고예요. 그랬을 때 동승한 사람들이 이제 사상했다. 이때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거기 저 포인트라고 써놨죠. 첫째, 운행자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둘째, 가족사상 면책약관,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및 공제액이 없는 사고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거고요. 우선 자, 여러분,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보상하는 손해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보상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담보, 자동차 보험 담보 중에서 보통 약관에 있는 거 뭐 있죠? 대인 1, 대인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자 상, 이 네 가지 있고요. 특별 약관에서 뭐 있어요? 다른 자동차 눈담보 특별 약관,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요거는 자기 신체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예. 요 정도만 공부하셨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는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라는 용어가, 단어가, 표현이, 문구가, 요건이 들어가 있는 담보는 뭐예요? 대인 1, 대인 2,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같은 거니까 자기 사고 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고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는 탑승 불문인 피보험자가 있고 탑승 중인 피보험자가 있죠. 용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탑승 불문, 탑승 중, 이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케이스는 갑보험사 얘기만 있고 을보험사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을보험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을보험사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B야. B는 어느 차에 타고 있냐면 갑보험사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 을보험사는 이 현장에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피보험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죠. 그럼 뭐만 검토하면 되냐면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을보험사는 사고 현장이 없었네. 그럼 을보험사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 담보랑 다른 자동차 눈담보 특별약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자동차 눈담보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예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사고 내용에 운전했어, B가?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탈락이야, 탈락. 끝.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 담보 이것만 검토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뒤에서 내가 그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상하는 손해를 달달달달달 암기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 담보가 왜 그 보상하는 손해가 그거냐는 거지. 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거는 뭐예요? 대인배상. 그 중에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하나입니다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대인배상 1. 그 문구가 없는 건 뭐예요? 대인배상 2. 그 대신 대인배상 2는 뭐예요? 다만 대인 1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써있죠. 그게 뭐예요? 거기까지가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인 2는 대인 1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해 주네. 이제 다 정리됐죠.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그에 비해서 자기 사고는 뭐예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그 피보험 자동차로 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해보험이지.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야, 상해보험. 그걸로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상해준다고. 그렇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1-2번 문제는 얘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B하고 C 기준에 A, B, C에 보면은 을보험사 보면 제가 A한테 뭐라고 써놨냐면 피보험자 사고에 해당. 그렇지, 피보험자가 아닌데 뭐 피보험자 여러분 자, 사고 이전에 정해져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보험증권에 뭐라고 써있냐, 계약자 누군지, 기명 피보험자 누군지, 피보험 장처가 뭔지, 차량 번호 써 있고 차종 써 있어요. 연식이랑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그 세 개만 정해져 있어. 나머지 정해진 건, 나머지 피보험자들 정해져 있는 건 사고 당시 기준이에요. 사고 당시 기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피보험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냐면 기명 피보험자가 열쇠 깜빡하고 꼽아놓고 가서 근데 차를 도난당했대. 그래서 절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대. 근데 그 사람이 유상운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상운송 매칭약관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유상운송 매칭약관 적용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피보험자 정리하는 거로 설명을 대체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전제는 배상의 배상. 즉,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를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피보험자는, 그러면 우리 담보에서는 뭐뭐 있어요? 대인 1, 대인 2, 다른 자동차 노동담보 특별약관의 대인 배상. 요 세 가지만 있네. 자, 여기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첫째,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뭐여야 되냐면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피보험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물어줘야 될 돈을 누가 대신 물어줘요?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물어줘놓고 보험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줬다 뺏는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만 뺏어가면 돼? 제3자. 피보험자 아닌 사람. 이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고가 꽉 났는데 이 차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 근데 과실이 서로 5대5라고 쳐요. 과실이 서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 물어줘야 될 것까지 우리가 다 물어줬죠. 그러면 배상 의무자는 우리 차의 피보험자들하고 상대방 차의 배상 의무자하고 다 배상 의무자인데 그 중에서 피보험자 아닌 사람 누구예요? 상대방 차죠. 보험 없는 사람. 그 사람 대신해서 물어줬잖아요. 그 사람 대신해서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뺏어와요.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온다고 하면 안 되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 차 기준으로 보면 다 보상해주고 났더니 대리운전 사고였네? 그랬더니 대인2가 보상이 나갔어. 근데 대리운전 업체는 뭐예요? 대인배상도 피보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잖아.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받아와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자동차 보험은요 이제 피보험자가 먼저 물어주는 일은 다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물어줘요? 대신해서 보험사 다 물어주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피보험자가 물어줬다고 한다면 즉 배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피보험자는 뭐가 생겨요?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보험자예요. 그럼 우리 담보로 뭐뭐 있어? 대인 1, 대인 2, 다른 자동차 눈담보 특별약관에서 대인 배상 이 세 가지만 있어. 신체 기준으로 예. 그럼 나머지 담보 자기 시체 사고 이거는 배상이랑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세 번째. 이제 책임근제에서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자동차 보험도 뭐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그렇게 뭐 범주가 높은 건 아니니까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 비용을 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뿐이에요. 피보험자 아닌 피해자가 그럼 무슨 비용 이걸 지출했어. 그거는 손해배상금이에요. 손해배상금. 예. 손해배상금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이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 마지막은 면책약관 기준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훔쳐갔어요. 내가 이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죽든지 말든지 하고 치고 도망갔어요. 그럼 고의죠. 그럼 고의 사고는 면책 약관이 있죠. 그렇죠. 근데 누가 고의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절취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니야. 아니지. 그럼 뭐 고의 면책임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보험사가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피보험자가 고의를 낸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거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럼 유상운송 얘기해 봅시다. 절취 운전한 사람이 유상운송 하다가 사고를 냈대요. 유상운송 면책 약관 적용돼야 안 돼요? 근데 안 돼. 조항 앞에 피보험자가 없지 않아요? 예? 그 영리를 목적으로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말이 없어서 근데 그 고의사고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그렇죠. 아니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면책 약관 종류가 상황 면책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되는 면책 사유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했지. 상황 면책 사유는 그 요건만 해당되면 면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전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피보험자랑 관련 없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책약관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피보험자다. 그래서 이게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가 제일 헷갈리시냐면 이런 게 헷갈리셔. 특히 산재면책약관. 산재면책약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 업무 수행 중 뭐라고 했었죠? 지금 제가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 사상했어. 그렇죠. 그리고 또 피보험자의 피용인의 동료가 이 피용인을 사상하게 했어.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생겼으면 뭐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걸린다고? 산재면책약관에 걸린다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갑보험사 차가 있고 을보험사 차가 있는데 갑보험사 차는 회사 차야. 근데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직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사 차로 출장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을보험사랑 사고가 났어. 그러면 갑보험사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 사상한 건가요? 맞지. 그러니까 갑보험사는 면책약관 적용해요, 안 해요? 적용하죠. 그렇죠? 근데 을보험사는 을보험사의 피보험자의 피용인이에요? 아니죠. 그럼 을보험사 담당자가 그러면 고객님 저 출장 가실 때 사고 나셨다고 우리 면책이라고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용이 피보험자 기준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거 헷갈리신다고. 왜 이건 산재 면책 안 돼요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조심, 이거.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고, 자, 그 다음. 자, 1-7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1-7번은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 1-2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B가 있었는데, 이번엔 B가 운전했어. 그리고 B한테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사가 을보험사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근데 을보험사 피보험자동차는 이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케이스에서?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라는 보상하는 손해 요건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을보험사는 대인 1, 대인 2 자기식 사고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 조금 성급한 얘기긴 한데 그 답안지 쓰실 때 말이죠. 지금 이 케이스를 답안지 쓰신다고 하면은 을보험사에다가 꼭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인 배상, 피보험단축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자기식 사고, 피보험단축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꼭 쓰시는 분. 쓸 필요도 없다니까 그걸 왜 자꾸 쓰시냐고.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예?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쓸 필요 없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을보험사는 뭐만 검토하면 돼요? 무보험장치에 대한 상해담보랑 다른 단순담보 특별약관 이 두 가지만 검토하시면 돼. 근데 아까 1-2하고 다른 케이스는 뭐예요? 지금 을보험사의 김영 피보험자가 뭘 했어요? 운전을 했죠. 무슨 차를? 다른 자동차를. 을보험사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갑보험사 피보험자동차라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1-2 케이스와 달리 1-7 케이스는 뭐뭐 검토해야 돼? 무보험자동차 상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검토하셔야지. 그렇죠. 이것만 검토하시면 돼. 그렇죠. 그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차의 승객은 자배법 제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은 부담하죠.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는 병보험사 운전한 E라는 사람이 과실이 100%야. 맞죠? 그런데 우리 차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승객이 타고 있잖아요. 승객이. 이 사람들 갑보험사 보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까.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제 보상으로 가면 그럼 갑보험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 승객이니까요. 우리 승객 고의 자살이 아니니까 우리도 보상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거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아니 병보험사가 대인 원투 다 부책인데 거기서 다 알아서 하지. 그리고 제가 그럼 승객이라고 치고 그러고서는 그럼 나는 갑보험사한테 받을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떨 때만 병보험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대인 투가 안 돼. 대인 원이 안 되거나 뭐 하여간 아무거나 안 되거나 그럴 때인데 우리 차는 다 된대 그러면은 얼씨구나 여기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답안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각 보험사의 면부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있는 근거가 뭐예요?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우리 갑보험사 피보험자한테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막판에 가셔가지고 또 헷갈리시는 게 자꾸 뭐 헷갈리시냐면 운행자 책임만 있으면 대인2 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운행자 책임만 있다고 대인2 보상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대인2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운행자 책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민법상 책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국가배상 책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 모든 법률상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 운행자 책임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케이스처럼. 갑보험사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운행자 책임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대인투가 안 되냐? 물론 이게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한정특약 위반이라 대인투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대인투 부책이에요. 다만 어때요? 대인은 초과 손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1번.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문제를 낸 거냐면 승객에 대한 운행 책임만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자, 봅시다. A 택시 회사는 승객 C를 태우고, 승객 C를 태웠네. 목적지를 가던 중 불상의 차량이 못 찾았다는 얘기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했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와 승객 C가 사상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A 택시 회사와 택시기사 B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니까. 중앙선 침범이니까. 불상의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에요. 자, 그런데 A 택시 회사는 승객 C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책임? 운행자 책임. 그럼 그 외에 다른 민법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상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용자 책임 왜 없어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불법행위를? 누가? 그렇죠.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뭐예요? 피용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떨 때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용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책임은 없다니까. 그럼 무슨 책임만 남았어? 운행자 책임만 남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승객 C는 이제 어디서 받으면 돼요? A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제 여기서 보상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을보험사 자동차는 이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을보험사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C예요. 승객 C.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무보험차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 다른 운전자부터 특별약관은 왜? 따질 필요 없지. 지금 운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무보험차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돼. 근데 A 택시회사가 가입한 갑보험사에서 대인 원투 부책이에요, 면책이에요? 부책이죠. 그럼 무보험차 사고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때요? 네, 면책이에요, 면책. 그럼 이제 다시 뭐 한번 하셔야 돼? 무보험 자동차가 뭔지 한번 정리 또 한 번 해놓으셔야 돼. 특히 이런 케이스는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보험 자동차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투가 가입되지 않았거나, 첫째, 그렇죠? 둘째, 대인투가 가입되었는데 면책이거나, 셋째, 대인투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보험, 우리 무보험차상해보다 한도가 낮거나, 자, 쌍방의 대인투가 있는데 그 합산액이 우리 차보다 한도가 낮거나 할 때 뭐라 그래요? 무보험차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어요? 보유불명. 그렇죠? 보유불명. 이것도 무보험차. 이것까지. 지금 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돼? 보유불명에는 해당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안 걸려서 무보험차가 아니죠? 갑보험사의 대인투가 무한이야. 내 한도는 얼마예요? 내 한도는 한도가 있겠죠. 무보험차상의 한도가 유한으로. 그거보다 한도가 어떻게 더 커요? 지금 갑보험사 한도가 더 크잖아요. 그 무보험차 사고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네?
개인 투자에서 낮게 나오면은 보험사가 아, 그러니까 낮게 될 일이 뭐가 있냐니까. 없잖아요. 이게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큰데 무보험자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물어보는 거 세 번째 이제 자, 병보험사는 이제 그 병보험사도 자, 병보험사 피보험자한테도 이 사고 현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예요? 무보험차 상여 물어보는 거네. 근데 이번에 무보험차 상여를 제가 뭐 물어봤냐면 그 병보험사 기병 피보험자가 D라는 사람인데 이 D는 누구냐? 승객 C의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래. 자, 그러면 무보험차상의 피보험자 따져봅시다. 뭐예요? 첫째,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자녀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탑승 불문이에요. 이때 사실혼은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정의 규정으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제 3조 정의 규정 보세요. 배우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기억을. 배우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야 아니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가 뭔가가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명기를 따로 해놔요. 어디에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족안적 특약에 돼 있잖아요. 가족안적 특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의 계자녀는 운전 가능한 데서 제외된다. 누구의 부모의 계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계자녀, 자녀의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특별히 이렇게 돼 있는 거 외에는 그냥 배우자라고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 사실혼 때문에 사실혼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혼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승객 C는 병보험사의 무보험장치에 의한 상해담보 탑승 불문 피보험자예요, 아니에요?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사고가 무보험차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병보험사까지 내놓은 거예요. 이걸 많이 틀리셨다고. 응? 뭘 틀렸냐? 우선 뭘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셨던 경우 케이스 하나. 둘째, 뭔가 답을 하셨는데 무보험장치 상해담 즉 기명 피보험자가 C의 사실혼 배우자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신 분들이 많다고. 그건 틀렸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 뭐랑 헷갈리신 거예요? 가족안적 특약에서 사실혼 배우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랑 헷갈리신 거야. 그거랑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사상 면책 약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부채기의 면책이에요. 아, 면책이죠. 배우자라고 제3조에 규정해 놨잖아요. 양자녀 부채기의 면책이에요. 면책이죠. 법률혼 자녀 부채기의 면책이에요. 면책이죠. 사실혼 자녀 부채기의 면책이에요. 면책이죠. 계자녀 부채기의 면책이에요. 부채기죠. 계자녀는 자녀가 아니라고 어디 써 있어요. 제3조에 써 있잖아요. 자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출생한 사람 또 양자 양녀를 말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응? 거기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틀리고 하는 걸 어디서 틀리는지 이제 조금 제 얘기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
생각보다 어디서 틀려요? 생각보다 기초적이고 간단한 거에서 틀려요. 생각보다. 그럼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올해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아요. 매년 그래요. 매년. 거기서만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만. 거기서 주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막 심오한 무슨 이론에서 막 틀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생각보다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1번은 제가 그래서 문제를 낸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얘기는 그런 거에서 많이 틀렸고, 자, 갑보험사 B는 무보험차는 뭐예요? 갑보험사 B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요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요것도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자동차 보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굳이 우리 시험용으로 구분을 하자면 일단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우리 이제 요 약간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근데 개인용하고 업무용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피보험자가 약간 달라요. 피보험자가. 그것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데 영업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에 무보험자 상해가 없어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무보험자 상해가 기본 담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뺐을까요? 영업용 자동차, 지금 이 케이스처럼 이 택시 회사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운전은 누가 해요? 직원인 기사 아저씨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산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무보험 차 상해를 대체할 다른 사회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보험료를 더 내서 그거를 가입시켜 줄 필요가 굳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게 개인 택시면 어때요? 개인 택시면 산재돼요? 안 되죠. 그럼 어때요? 그거 필요하네? 그럼 무보험상해가? 필요하죠. 그럼 돈 더 내고 특약으로 가입해.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 아저씨는 어때요? 이게? 영업자동차 보험 들 때 무보험자 상해는 돈 더 내고 특약으로 가입. 물론 무보험자 상해를 기본 담보에 들어갈 때도 돈을 더 내지긴 하는데 특약으로 가입해. 특약으로. 네, 특약으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또 하나 자, 그 포인트에 뭐라고 써 있어? 자별법 적용돼서 자동차의 범위와 국가배상법상 그 배상법의 적용, 그 다음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및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전차 이게 여성분들은 조금 전차, 이 전차가 뭐지?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전차란 뭐죠? 이게 군용 차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군용으로 바퀴 있어서 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로에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배법 적용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군수법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배법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뭐가 돼요? 뭐예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전차 대신 말 한마디만 바꾸면 이제 국가의 운행 책임이 있어. 뭘로 바꾸면 돼요? 소방차, 경찰차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무보험 자동차에 아니에요? 자배법 적용 자동차에 아니야? 자동차죠. 그럼 무보험차 상해 돼야 안 돼? 무보험차에 상해 적용 자동차가 되냐 안 되냐?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들어가는 차 종류 하나만 바뀌면 보험자 책임도 달라지고 모두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범위가 넓은 건 차 종류로 치면 이게 제일 넓을 거야. 그렇겠죠. 이게 제일 많지. 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범위가 넓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사례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한번 약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라. 그리고 요거 자체 두 개도 둘 다 약술 완전 단골 메뉴예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해서 약술 하시오.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약술 하시오. 그리고 한 번 나왔어요.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서 무보험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비교해서 약술 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술용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가장 범위가 그럼 가장 그 자동차의 범위가 가장 좁은 거 뭐겠어요? 피보험 자동차지. 이 세상에 한 대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대뿐이 없잖아요. 피보험 자동차 한 대뿐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건 아니죠. 자, 뭐 미친 척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낼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내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 1-18번은 자, 1-18번은 다들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제 뭐가 헷갈려요. 이게 사실 제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게 한 문제이긴 한데, 이 1시리즈에 낼 만한 문제는 아니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굳이 제가 냈던 이유는 뭐냐면, 저거랑 좀 비교를 해주고 싶어서 문제를 냈어요. 뭐냐면, 저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한정특약 예외 사유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이때 그럼 한정특약 위반했을 때는 대인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둘째, 취급업자에게 위탁. 셋째, 설명 의무 위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난의 경우에는 부활하는 담보가 뭐예요? 대인투랑 자기시체 사고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시체 사고가 부활한다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거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낸 건데, 보시면 A라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잠깐 편의점 가려고 해서 갔다 오는 사이에 B가 차량을 절취했어. 근데 그 차 뒤에 누가 있었던 거야? A의 아들이 타고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아들한테 자녀에게 자기시체 사고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예외적으로 자기시체 사고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시체 사고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케이스를 풀어서 지금 시점에 이걸 맞춰라라고 낸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담보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의 경우에는 자기시체 사고도 부활한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낸 문제고요. 자,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을보험사는 이 사고 현장에 피보험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뭐 검토하면 돼요? 무보험차 상의하고 다른 자동차 특별약관 검토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무보험차 상의 검토를 해봤더니 상대방이 대인 원투가 된대. 그럼 일단 무보험차 상의는 끝. 그럼 뭐만 검토하면 돼요? 다른 자동차 특별약관 검토하면 되는데, 다른 자동차로 운전한 건 맞죠. 그런데 뭐에 걸려요? 권한 없이 운전한 거기에 걸렸으니까 이제 면책. 예. 이제 그렇게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케이스에서요.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A, B, C죠.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이 A, B, C예요. 자, 이 케이스, 자, 우선 이 케이스에서 1단계 자, A는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답안지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그 용어, 표현이지. 왜 있어요? 왜? 자동차 및 열쇠의 관리상 과실이 있어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운행자 책임이 있는데 누구한테 있겠어요? C하고 D 아니에요? 그렇죠. C하고 D 그 사람한테 중국 사람한테 있더라. 자, B는 절취 운전자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운행자 책임도 있고 또 직접 사고를 냈죠?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D죠. D는 이 사람은 차주로서 운행자 책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C예요? 죄송. C. 근데 누구한테 있어요? B, D. 여기는 C, D.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뭘로 해결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그럼 다시 자, 이번에 이제 2-1단계. 2-2단계. 2-3단계. 자, 갑보험사만 지금 먼저 따지는 거예요. 갑보험사 기준으로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 과실이 있어서 운행자 책임을 져요. A가. 그렇죠. 그런데 운행자 책임을 지니까 보상하는 손해 대인원에 해당해요, 안 해요? 대인원 해당하죠. 대인원은 왜? 피보험장차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부당하는 범죄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데 다만 뭐라고 써 있다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하나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무슨 책임이에요? 운행자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하지. 자, 대인2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가? 하죠.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부담하는 범죄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고 다만 대인원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니까 보상해. 자, 누가 피보험자예요? 갑보험사 기준으로. 누구만 피보험자, 누구만? A만. 그럼 A가 범죄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대인 원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보상을 해주고 있네 지금. 근데 A 말고 범죄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까 1단계에서 B하고 C가 있었죠. 그렇죠. 자, C는 상대방 보험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됐고 나중에 뭐 문제될 게 없고 지금 보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인데 범죄상 책임 지는 사람이 누구야? 그 누구 때문에 지금 갑보험사가 보험금 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나간 거야?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나간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나갔죠. B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아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대인 1에서도 피보험자가 아니죠. 대인 2에서도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보험사는 대인 1, 2를 다 구상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뭐하고 좀 차이점이 난 거죠? 취급업자는 좀 다른 거잖아요. 취급업자는 대인 1에서는 피보험자래요. 그러니까 취급업자 사고는 대인 2가 보상되면 대의권 행사해야 되고 이런 나쁜 놈들은 집도 절도 없이 보험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보험사는 뭘 구상해요? 대인 배상 전액에 대한 걸
부상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면책약관이니까 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사유가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됐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을보험사로 와서 죄송해요. 병보험사로 와서 이번엔 누구예요? C만 피보험자야. 근데 A는 A도 범사 책임을 져. 근데 A한테 대리권 행사하려고 봤더니 갑보험사 백그라운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로 정리하면 되고 딱히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로 가면 갑보험사랑 병보험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서서 보상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끼리 정산을 할 거예요. 3대7 해가지고 나눠서. 근데 그거는 실무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지 이게 대리권 행사가 돼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시험 문제에 물어보고 답안지에 써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써야 될 건 그럼 뭐라는 거야? 답안지에 써야 될 건 마지막에 써야 될 건 B한테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거는 써야 된다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자녀 D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문제를 냈냐면 자, 이 사고는 예외적으로 어떤 사고냐면요. 지금 부부 한정특약 가입돼 있어요. 근데 누가 운전했어요? B가 운전했죠. 그러면 한정특약 위반이 아니에요? 한정특약 위반했어.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는 부부만 되는데 부부 아닌 B가 운전을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어때요? 대인원 제외 전담보 면책이야. 대인원 제외 전담보 면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외사에 뭐가 있어요? 피보험자를 도난당했을 때 김영 피보험자에게 범사 책임이 있으면 어때요? 김영 피보험자가 곤란해지죠. 대인원죄 전담보 면책되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곤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외 사유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예외적으로 대인배상 2와 자기사고를 보상해 준다. 그럼 대인배상 2는 누구만 해줘요? 상대방 C만 해주고 내 아이 D는 상대방에서 대인 원투 받고 우리 차에서 자기시체 받고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대인 원하고 자기시체하고 받고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한정특약 예외 사유에 있어서 있잖아요. 취급업자 사고는 명시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피보험자한테 도난인 경우에는 그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어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이거는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지배가 단절되어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철취. 두 번째? 취급업자. 세 번째? 양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절취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자동차 열쇠를 차량에 두고가 아니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차 열쇠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누가 내 차를 훔쳐갔으면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운행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걱정하면 된다고? 내 차만 걱정하면 된다 그랬잖아. 내 차만. 그러면 예외 사유가 적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외 사유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김영 피보험자에게 범사 책임이 있을 때만 걱정하면 되고 그때만 우리 김영 피보험자를 위해서 예외 사유가 적용되면 되니까 그 숨겨진 요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김영 피보험자에게 범사 책임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달리 요건이 없지만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있을 때만. 없을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 한정특약 예외 사유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그거라는 거죠. 왜요?
한정특약으로 해서 그 한정특약 범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험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 한정특약 위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더라. 그 상황이 뭐냐? 도난과 취급업자에게 위탁했을 때더라. 그런데 이때 그럼 우리 김영 피보험자 변호사 책임이 있을 때 그럼 우리 보험사라도 이 사람을 위에서 나서줘야 되니까 예외 사유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정리해 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18번에 보면 B의 두 번째 보시면 갑보험사의 두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제3자라고. 뭐 하는 제3자?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라고. 그러면 답안지 마지막에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얘기 해드려서 무슨 얘기 됐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1단계는 법상 책임, 2단계는 보상 책임 검토하고 3단계는 지급보험금 산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한 단계가 자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위권이니 구상이니 뭔가를 받아오니 하는 얘기들 써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생각보다 자본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사망했어. 자기 사고 보험금이 얼마야. 뭐 D한테 얼마를 줘. C한테 얼마를 줘. 무슨 담보로 얼마를 줘. 잘 써놓고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에 뭘 써야 돼? 갑보험사는 절취운전자 B에게 뭘 한다고? 대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20점 만점에 3에서 4점, 10점 만점에 1.5에서 2점 더 득점하시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고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네.